안녕하세요, 곽정은입니다. 오늘 유리 멘탈을 극복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 아주 실천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사실 유리 멘탈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좀 힘들면 내가 멘탈이 너덜너덜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진짜 자기의 멘탈, 자기의 마음 상태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게 어떻게 해야 강해지는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시도해보는 것도 무섭고 그래서 이 상태가 싫긴 한데 그렇다고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20살 이때는 멘탈이 되게 약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되게 강해졌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일들을 했길래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얘기를 좀 드리면 여러분에게 그래도 바로 좀 적용해 볼 만한 그런 실천적인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첫 번째 직장 그만두고 두 번째 직장으로 이직할 때 한 달이라는 기간이 좀 남은 거예요. 사실 대학교 때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외국의 생활에 대한 좀 그 한이 좀 있었어가지고 뭘 하고 싶었냐면 좀 남들이 안 가는 좀 특별한 데로 여행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2주 여정으로 동유럽 4개국을 돌아서 한국에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3월 2일 날 제가 출국을 했으니까 되게 추운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옷도 되게 얇게 가져가고 독일 여행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도 조차 없고 호텔팩이라고 하죠. 그냥 호텔하고 동유럽 레일 패스 이것만 끊어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책 한 권 딸랑 들고 제 딴에는 남들이 다 가는 서유럽, 남유럽 이런 거 싫고 그냥 좀 특이하고 좀 우아하게 동유럽을 가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3월의 독일은 진짜 눈보라가 정면에서 갖고 간 모든 옷을 다 한꺼번에 껴입었는데도 너무 춥고 마트에서 혼자 딸기 한 팩 사가지고 호텔방에 와가지고 진짜 좁고 낡은 호텔방이었는데 먹으려고 딱 열었는데 딸기에 흰 곰팡이가 펴있고 이제 물을 먹었는데 그거는 세상에나 탄산수고 제가 그날 거기서 탄산수를 생애 처음으로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 처음 먹어보는 탄산수는 정말 맛이 없더군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끔찍한 맛이라는 걸 몰랐죠.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물과 곰팡이가 잔뜩 펴있는 딸기를 보고 멘탈이 그 순간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가서 드레스덴이라는 데로 열차까지 탔는데 드레스덴에서 딱 2박째 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비행기를 다시 사가지고 돌아옵니다. 2주 여정이었는데 이틀만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엄마는 아이고 잘 돌아왔다 그러니까 왜 나갔니 이렇게 하면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지만 저는 그때 완전 자괴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죠. 아까운 돈도 그렇고 아까운 시간도 그렇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행을 짰다는 것도 너무 한심하고 멘탈은 너덜너덜 돼 있고 나는 진짜 되게 회사 생활 잘하고 그래도 열심히 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외국에 나가서 본 저의 모습은 너무 한심하기 짝이 그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아마도 보통의 경우라면 그렇게 독일에서 너무 찔찔 울다가 이제 한국 돌아오면 그냥 한국에서 더 쉬다가 출근을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확히 딱 5일인가 6일 한국에 더 있다가 바로 7일째 되는 날 방콕행 비행기를 탑니다. 일단 너무 추운 나라에서 고생을 이틀 동안 빡세게 했기 때문에 좀 따뜻한 나라에 가보는 건 어떨까라고 저에게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옵션을 준 거예요. 어차피 한번 망한 거 그래도 방콕 가면 여기서는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근데 결과가 어땠느냐? 너무 잘 놀다가 왔고요. 너무 행복했고요. 독일에서 그렇게 울고 이렇게 아무한테도 말도 못 걸었던 내가 이 동일 인물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한 가지 선택을 해서 그게 우리에게 맞지 않는 선택이었을 때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멘탈이 바스러지는 경험은 사실 삶에서 안 하기 어려운 경험인 것 같아요. 무조건 그런 식으로 이게 뭐야 이런 경험은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복병은 우리 삶에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즉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대해줘야 되는 태도는 뭐냐면 함부로 나는 멘탈이 지금 너덜너덜해. 나는 진짜 이걸 되게 못하는 애야. 나는 지금 유리 멘탈이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얻은 진실은 뭐냐면 내가 독일에서는 유리 멘탈이었지만 그래 그거 적응 못한 거 나의 일부분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내 전부는 아니야 라는 거였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나라는 사람을 잘 길러내고 잘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에요.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우리를 잘 기르고 또 돌봐주셨지만 우리가 성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나를 제대로 기르고 나를 더 성장시키는 책임은 부모님이 아니라 이제 나한테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실패를 했을 때 나는 유리 멘탈이야 라고 나한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내가 꺾는 거야. 나라는 사람을 내가 오히려 더 계속해서 주저앉히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양육자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실패하고 내가 바스라지고 내가 지금 너덜너덜해졌다고 느낄 때 나에게 다른 옵션을 주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일단 혼자 여행을 좀 해보세요. 혼자 여행을 했는데 너무 만족스럽게 돌아오는 그 여행을 해볼 때까지 여행을 해보세요. 혼자 하는 여행과 여러분 친한 친구랑 하는 여행, 뭐 커플끼리 하는 여행, 이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에요. 그 관광만 여행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혼자서 모든 시간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나와 완전히 있어주는 그 경험을 할 때 저는 인생에 또 다른 시야가 열린다고 생각해요. 그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혼자 여행했는데 너무 좋았어 이러면서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혼자만의 여행을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솔루션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두 번째 솔루션은 뭔가를 꼭 배워야 됩니다. 자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뭔가 이렇게 취미 같은 그런 거 배우는 거 말고요. 삶에서 되게 중요한 스킬이 되는 거 있죠.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거나 우리의 능력과 직결되는 이런 능력을 꼭 기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딱 두 개. 하나는 운전이고요. 하나는 수영입니다. 제가 사실 운전을 되게 좋아하고 또 잘하고 한 20년째 운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여성들하고 이제 운전에 대해서 문득문득 얘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진짜 생각보다 많은 여자들이 운전 너무 무서워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물론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 맞죠. 차는 정말 편리하지만 정말 위험한 도구이기도 해서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조심하는 걸 배우는 것도 나의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항상 순간순간 어렵지만 판단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도 또 하나의 능력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있어요. 하나가. 이 세상에 정말 많은 도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운전을 할 줄 모른다. 운전은 무서운 것이다. 차를 운전하는 것은 내 인생에 불가능한 일이다. 난 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도로 위에서는 나는 영원히 어떤 주관하는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가 돼요. 이것은 저는 어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결정력, 주관하는 태도, 위축되지 않는 태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 이것과 연동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운전이 완전히 능숙해질 때까지 운전을 마스터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살다 보면 운전만 할 줄 알았으면 이게 훨씬 쉬웠을 텐데 라고 후회되는 날이 분명히 오거든요. 근데 그 후회를 하게 된 이유가 나의 두려움 때문이라면 너무 아까운 거죠. 그죠? 그리고 수영도 마찬가지. 수영은 바로 물에 대한 나의 태도를 좀 바꿔줘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물에서 뭔가 시간을 보내고 여유를 보내고 또 어떤 좀 릴렉스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돼야 될 때가 많은데 물은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라는 그 불가능이라는 그 감각은 결국 언젠가는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 불가능이라는 감각이 내 안에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영을 배우고 그때부터는 제가 여행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2015년까지는 누가 일행이 있으면 수영장에서 놀 수 있어요. 왜? 수영을 못해도 공놀이 하고 막 안에서 수다 떨고 이러면 이제 눈에 이렇게 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행이 있으면 수영장에서 놀 수가 있어요. 몸을 담가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영을 못하는 혼자는 수영장에 있으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되게 민망한, 아무도 안 보지만 나 혼자 민망한 거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일행도 없으니까 수영도 할 줄 모르는데 저 수영장에 만끽할 수 없다는 게 되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자신한테. 근데 2016년에 수영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이빙도 좀 배우고 뭐 이랬더니 지금은 혼자 수영장에 가면은 그냥 뭐 일행이 없이, 저는 혼자 여행 많이 다녔으니까 혼자 가면은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잠수했다가 배영했다가 막 혼자만의 시간을 너무나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저한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운전은 도로에 주관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만 수영은 물에서 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일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진짜 200% 즐겼다라는 그 감정은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혼자 여행 꼭 해보라고 했잖아요. 혼자 하는 여행과 이 수영할 수 있는 이 스킬은, 이 테크닉은 정말 환상의 짝꿍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연동됐을 때 우리는 내가 멘탈이 약해, 난 이거 할 줄 몰라, 이렇게 자꾸 우리를 규정하는 태도로부터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는 거는 바로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 이미 하고 있어요. 뭐 공복 유산소도 하고 있고 뭐 헬스장도 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2007년부터 지금 한 14년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오고 있는데요. 진짜 새삼 느끼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진짜 극소수의 선생님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트레이너들은 항상 파워를 늘리기보다는 가녀려지는 다이어트를 위한 트레이닝을 시켰던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즉 신체에 대한 지각은 나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내가 몸이 되게 강해,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내 몸으로 이것까지 할 수 있고, 나는 그래서 이 몸에 어떤 파워가 얼마까지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느낀다면 내가 분명히 유능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PT를 끊고 운동을 가지만 정작 그곳에서 엉덩이를 더 업시켜야 돼요, 뭐 팔이 더 얇아져야 돼요, 이런 얘기를 서로 선생님하고 주고받고 있는다면 과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한 어떤 몸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 좋은 몸이 되려고 나 자신을 계속 부정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 유리 멘탈을 피하고 싶다면 사실 트레이너부터 바꿔보던가 뭔가 운동법부터 바꿔보던가 하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즘에 새벽 운동을 거의 매일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갔는데 선생님하고 운동을 하면서 진짜 이게 운동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덤벨을 가지고 이제 어깨 운동을 하는데, 옛날엔 이제 어깨 다쳐가지고 진짜 뭐 접시 하나도 못 들었을 때가 있는데 오늘 6kg 덤벨 들고 8kg 덤벨 들고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걸 하는데 사실 7kg 아령이 없는 거예요, 헬스장에. 그래서 6kg 한 다음에 7kg를 하고 그 다음에 8kg를 들었어야 되는데 7kg가 안 보여가지고 6kg 몇 번 하다가 8kg로 바로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너무 무거워요. 막 이러고 있는데 잠도 덜 깼는데 8kg를 갑자기 용을 쓰면서 들려니까 약간 무섭기도 한 거예요. 어깨 또 다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는 체력인 걸 내가 아니까 한 번만 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들었는데 그게 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잘해. 옛날에는 꿈도 못 꿨던 8kg를 막 번쩍번쩍 들어 올리니까 그냥 새삼 그치, 나 할 수 있지, 나 원하면 할 수 있지,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지, 그 생각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 저는 근육도 키우지만 제 멘탈도 같이 키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운동이 너무 행복했고, 이 순간순간 내가 나에 대한 어떤 확신을 주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유리 멘탈이다, 그래서 내가 좀 바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한숨만 짓고 있으면 안 돼요. 유리 멘탈이다 라고 자꾸 말해서도 안 돼요. 다만 뭔가 액션을 일단 취하세요. 혼자 여행을 기분 좋을 때까지 반복해서 가보고, 운전이나 수영이나 이렇게 삶의 정말 굉장히 기초적인 요소에 대해서 내가 겁을 먹고 있다면 그거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부딪혀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몸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내가 연약하다, 나는 가녀려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만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진짜 강해지는 그런 운동을 배워보세요. 그리고 좀 힘들더라도 몸이 좀 강해졌다라고 느낄 때까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서 내가 나에 대해서 느끼는 그 감각, 유능감, 효능감, 이런 것들을 키워나갔을 때 어느 순간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 할 수 있지, 맞아. 나 그것도 해봤지. 나 혼자 여행도 가봤지. 나 혼자 되게 즐겁지. 나 이것도 할 수 있지. 그거 두려워했는데 이제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이 나에게 쌓여갈 때 자연스럽게 유리 멘탈이 과거의 것이 되어버린 나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참 별거 아니게 보일 수 있지만 이 별거 아닌 핵심적인 우리 인생의 선택들이 우리로 하여금 멘탈이 강한 사람이 되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건 여러분에게 더 희망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유리 멘탈이라고 느낀다면 가장 당장 빨리 시작해 봐야 될 어떤 그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3가지 중 어떤 선택을 하시든 여러분의 유리 멘탈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바로 이렇게 극복했으니까요. 곽정은이었습니다.